올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320만 명 다녀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03만 명.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412만 명이 다녀왔고요. 그런데 300만 명 이런 통계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창원시에서는 450만 명 정도를 냈는데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10만 명. 그건 이 정도 뻥튀기가 되긴 했네요.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경기도 내에서 가볼 만한 축제를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위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네. 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네, 억울하시면 이제 경기도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더 긁힐 것 같은데? 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뭐 한 건지 알아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320만 명 다녀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03만 명.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412만 명이 다녀왔고요. 진짜 많네요. 가보셨잖아요. 가봤죠. 진짜 그 정도 인파가. 그 정도 인파. 그게 400만 명을 사실 체감해 본 적은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발 디딜 틈 없어요. 바글바글하긴 바글바글해요. 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300만 명 이런 통계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전혀요. 전혀요? 네.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제가 진해 군항제 한 두세 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모여있는 인파와 밀집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제 기억에는 한 2주 동안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 온다. 2주 하면 140만 명이잖아요. 근데 10만 명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만 명의 체감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에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 빽빽하게 들어서면 그게 100만 명이에요. 서울시청 앞 광장이 한눈에 보일 정도의 사이즈예요. 왜냐면 그게 광장이 약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게 꽉 차면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그 장소가 특정 장소가 아니고 되게 커요. 이게 막 그 벚꽃 길이 벚꽃 길도 있고 그 철도 따라서 쭉 있고 그 다음에 해군 기지가 있는 진해항 그 근처에서도 그 해군 군악대를 필두로 해서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그래서 약간 우리 마라톤 하면은 시내 길 따라서 쫙 코스가 펼쳐지잖아요. 진해 군항제도 그런 식인데 밀집도를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적어도 수십만 명이 온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럼 400만 명이면은 하루에 몇 명이 와야 돼? 몇만 우리 명이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해 군항제가 그래도 2주까지는 몰라도 벚꽃이 피는 기간 동안 하거든요. 한 10여일 정도는 돼요, 기간이. 하루에 20만 명씩 들어온다고 하면 열흘 하면 200만 명이죠. 근데 그건 이제 일단 저의 체감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네. 이거를 누가 세고 있느냐. 이게 띡띡. 네, 이게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게 저는 400만 명이라고 해도 사실 믿을 거고 500만이라고 해도 믿을 거고 300만이라고 해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세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신사에서 기지국에서 신호가 몇 개 잡혔냐. 네. 뭐 그런 걸로 하면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자체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네. 지자체에서 자체 집계하는 방식에는 현장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CCTV 허가 안에 몇 명이 들어오냐를 집계한 다음에 또 거기다가 축제 전체 시간을 곱해서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식이 거의 주로 통용이 되는데 네. 사실 이런 게 축제 현장이 특히나 넓은 경우에는 이쪽 A 지역의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하다고 해서 이 A 지역 옆에 있는 지역에 막 똑같은 양의 사람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집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은 어때요? 왜 우리 클럽 같은 데 가면 네. 손목에다가 띠지 같은 거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입장객한테 띠지를 주면 정확도가 확 올라가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통신국 기지에서 신호 잡히는 개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수기로 다 직접 띠지를 채워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사람이 몇백만 명씩 몰리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런가? 그게 조금 힘들긴 너무 힘들 수도 하겠죠? 있긴, 네.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측정 방식을 지자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진해군항제에서 이 방식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한계가 결국에는 사람이 몰린 장소를 이제 하나 꼽아서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곱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축제에 있는 사람이 뻥튀기 되는 그런 뻥튀기 효과가 되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뻥튀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나온 게 아까 전에 임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동통신기기의 신호를 추적해서 객관적인 방문자 통계를 내는 방법이 등장을 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는 지역에 방문한 이 모바일 이동통신기기의 신호를 통신사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몇만 명이 방문을 했는지 그런 방식으로 방문자 수를 내고 있는데요. 정확도가 확 올라가겠네요. 네, 그거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전국 축제 이 순위가 바로 이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나눈 순위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론이 통일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군항제는 몇 명 정도인 거예요? 군항제는 23년 기준으로 창원시에서는 450만 명 정도를 냈는데 네. 23년에 그런데 이제 23년에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163만 명 정도로 163만 명? 줄어듭니다. 네. 한 3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2.5, 6배 이 정도 뻥튀기가 되긴 했네요. 네. 그렇지만 163만 명이라는 숫자도 압도적이죠. 굉장히 많죠. 많죠. 왜냐하면 이게 진해군항제가 사실 수도권에서 가는 거는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부산 쪽에 있는 거니까 부산이랑 네. 가까운 진해에 있는 거니까 네. 그 거리를 생각해 보더라도 부울경에서만 오는 건 아닐 것이고 네. 전국적으로 다 가는 명실상부한 전국 축제라고 할 만하네요. 네. 근데 전국 축제인데 왜 뻥튀기를 하죠? 이거 혹시 그 세계 축제 거기 데이터 포함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혹시? 뭐 이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인데 163만 명에서 450만 명은 사실 차이가 꽤나 큰 편인 거고 그렇죠. 굳이 이미 유명한 곳인데 굳이 맞아요. 그렇게까지 뻥튀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어차피 2등이랑 예. 2배 더블 스코어 차이 예. 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단순히 했을까? 귀찮아서 수집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뻥튀기를 한 건지 무슨 뭐 계략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이게 진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명한 축제들도 다 어쨌든 지자체 발표와 그리고 한국관광데이터랩의 통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24년도 기준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화천군 발표로는 이제 153만 명이 나왔는데 153만 명?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데이터랩에 따르면 51만 명 정도가 온 것으로 그것도 많이 온 거긴 해요. 제가 그쵸? 왜 웃었냐면 제가 가봐서 그래요. 가봐서 그런데 거기는 진해군항제처럼 막 입추의 여지 없이 바글바글하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공간이 좀 있긴 있어요. 여분의 공간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450만 명과 153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임 기자님처럼 진해군항제가 왜 1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이제 2024년에 이 진해군항제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빠지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데이터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좀 보정이 될 때까지는 통계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근데 뭐 400만 명 뭐 이런 게 뻥튀일 순 있지만 어쨌든 군항제가 4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딱히 의심이 갈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축제가 아니라 그렇죠. 400만 명 왔나 보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크고 또 재밌는 축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있었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있었던 진해군항제 방문객 수는 163만 명이었으니까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도 1등이긴 한 거네요. 네, 엄청나게 막 80만 명이 막 이렇게 빠지고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직도 명실상부한 지역축제 1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저희가 또 경기도 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내에서 가볼 만한 축제를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랩의 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 기준으로 8개 정도 축제가 있는데요. 경기도에 8개 네. 축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경기도엔 그쵸. 축제가 더 많지 많은데 않아요? 가볼 이제 만한 데가 8개다. 네, 집계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축제는 이제 8개. 네네. 아, 너무 소규모 축제면은 또 집계가 빠지기도 그렇죠. 하나 보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 집계에서 제일 방문객이 낮은 게 2만 명, 3만 명 정도니까요. 그것보다 낮은 것들은 이제 빠질 수도 있다. 그 중에 1위를 보면은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전 짐작이 이것도 약간 상식에 기반한 네. 추론이긴 한데 네. 경기도에서 1등 도시라고 하면 전 여기를 생각합니다. 어디요? 경기도 1등은 수원시죠. 와, 전 남양주시라고 생각했는데. 와. 저희 남양주 기반 아니었나요? 아, 쏘리.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와, 네. 어제 시의원님이랑 인터뷰 됐는데. 그러게요. 오, 수원으로 이사가세요? 2등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수원시가 2등이다. 네. 네, 사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 처음 1등이긴 하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성남 시민들이 울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네. 수원시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네, 억울하시면 이제 경기도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더 긁힐 것 같은데. 아니 꼭 이제 경기도청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화성도 있고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 왕이 많이 다녀갔을 만큼 중요한 곳이기도 했고 역사적으로도 자료나 볼거리가 많고 네. 어쨌든 수원시에서도 관광이나 뭐 핵심으로서 네, 잘 네.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1위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수원 화성 문화재. 입니다. 화성문화재. 네. 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처음에 저기 가본 축제 있냐고 물어보실 때는 다 기억이 안 나다가 이렇게 축제 이름 하나씩 보니까 계속 하나씩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갔던 곳은 그 화성 행궁이잖아요, 그죠? 아, 우리 촬영하러 갔을 촬영하러. 때, 아, 행궁이에요. 여기 행궁 너무 일제에서도 옛날에 순간 까먹었어. 그렇게 오랜. 촬영했을 때. 행궁 일제에서도 축제가 열립니다. 음, 이게 작년에 24만 명 24만 명. 네, 정도가 다녀간 축제이고요. 믿을 만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24만 명. 당연히 이 뭔 통신기기를 기반으로 집계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정조 능행차 시연 같은 게 있고 능행차요?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곳이 이제 화성지의 육릉인데, 네. 근데 육릉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수원 행궁에 잠깐 들렀던 거죠. 그러니까 아. 능행차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조가 그 능을 가는 길에 그렇죠. 화성에 들렸었다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아하, 이해했어요. 그 시연을 보실 수도 있고, 뭐 여기 콘서트, 국궁 체험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정조대왕과 또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한 6년 정도 전인데 그때도 되게 볼거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애초에 화성 자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근데 되게 이게 약간 이게 삼천포긴 한데 정조의 능과 사도세자의 능이 수원에 있는 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불법인 거 아세요? 진짜 삼천포네요. 네. 삼천포. 왜냐면 남양주시가 왕들의 공동묘지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대사님수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시대 왕릉은 한양 도성 사대문 밖 백리 안에 둬야 된다는 법규가 있었대요. 백리면 꽤 머네요. 백리면은 40km 정도인데 40km. 근데 실제로는 왕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도록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럼 백리면은 수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할 것 같긴 화성. 하네요. 40km니까 윤건능은 화성에 있어요. 사대문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40km쯤 되려나? 될 수도 있죠. 네, 일단 뭐 그게 저희 네.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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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슨.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2등 보자면은 부평 풍물문화재 이제 경기도 2등이요. 네. 부평 풍물문화재 들어봤어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이 상모 돌리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잘했죠. 잘했네요. 이제 23만 명 다녀갔다고 하고 국제 만화 축제 20만 명. 부평. 부천. 부천. 네, 부천 국제 만화 축제 20만 명. 맞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천 구석기 축제 14면. 완전 구석기 축제는 뭘 하죠? 뗀석기, 만들어 보나요? 간석기. 연천에서 실제로 유물들이 많이 토출이 되니까. 아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의 축제라나? 간석기 축제라고 그런 하면 뭐 컨셉. 고인돌도 많이 있으니까 네. 뭐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면 네. 인구 80만에 달하는 이 메가시티 남양주에서는 메가시티요? 자, 80만 우리 약간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을 했네요. 그거는. 네. 네. 80만도 아니지 않나? 지금 74만 명 정도죠. 네. 6만. 이게 진정한 뻥튀기다. 네. 네. 뭐라 할 게 아니었어. 남양주시에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남양주시 축제. 아, 이게